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열심히 계속 진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기 회로와 전자력, 그리고 유도 기전력, 인덕턴스까지 우리가 배운다라고 써 있는데, 도대체 저게 뭐지? 하실 거예요. 천천히 어떤 개념인지 이렇게 잡으면서 갈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작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막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확실하게 내가 이거는 이해가 된다. 문제로 보니까 알겠다. 이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될 문제들이 될 거고요. 이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연습해도 모르겠다. 이거는 제가 늘 하는 말이죠. 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입니다. 자기 회로예요. 자기 회로라는 건요, 말 그대로 자속이 마치 전류처럼 지나다닐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속이 노는 곳, 아주 쉽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왜 자기 회로를 배우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대표적인 전기기기라고 할 수 있는 발전기, 전동기, 그리고 변압기 등은요, 이런 자기 회로를 이용해서 전압을 변성시키거나 만들거나 회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 내용을 잡고 가면 기기 시간에 굉장히 이해가 빨라질 수 있겠죠. 자, 자기 회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요, 철심이에요. 사각 코일, 사각 철심에 코일을 감아주면은요, 이 코일에 지금 전압원을 딱 넣어줬죠. 전류가 흐를 거고, 전류가 지금 현재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장은 이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쵸? 이 자기장이 여기서 없어져요? 그렇지 않죠. 이 철심 내부를 계속 빙글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마치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 자기장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자속이 놀게 되죠. 이렇게 지나다니게 되는 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기 회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보면은요, 뭐가 생겨난 거예요? 자속이 생겼죠. 그래서 발생시켰어요. 자속을 발생시키는 힘이에요. 이걸 우리는 기자력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기자력이라는 건요, 결국에 뭐만큼 생긴 거예요? 그쵸. 전류의 세기만큼 생긴 거예요. 전류예요. 근데 우리 하나 더 전류 증폭제가 있었잖아요. 뭐였어요? 그렇죠. 코일이었죠. 코일을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동시에 흐르는 전류 수가 커지는 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기자력은요, 우리가 기호로 F로 쓸 거고요. 전류는 I, 권수는 N,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쓸 수가 있겠죠.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 결국엔 얘네들, 이 전류의 크기와 코일의 권수만큼 뭐가 만들어지더라? 자속. 자, 자속은 이렇게 파이로 쓴다고 했습니다. 자속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여기에다 100A 전류 흘려줬다고, 응? 자속이 100만큼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덜 나온다고요. 왜요? 여기에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떤 이 자속을 못 지나가게 막는 그런 성분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저항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정확하게는 자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이 하나가 완성이 돼요. 기자력 F는 전류와 권수의 곱이면서 이것은 곧 이 자속, 생겨나서 도는 자속량과 그 다음에 자기 저항의 크기의 곱과 같다. 이걸 우리는 자기 회로의 오매 법칙이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책에서 식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기자력, 발생할 기, 자속, 그리고 힘력자죠. 그래서 자속을 발생시키는 힘이 권수와 전류 크기만큼 뭐가 생긴다? 자속이 생기는데 이 자속은 자기 저항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오매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을 우리가 자기 저항을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속으로 나눠주면 되죠. 양변을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됩니다. 자기 저항은 권수 곱하기 전류, 기자력이라고 부를게요. 기자력을 자속에 나눠준 것과 같습니다. 자, 단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자력의 단위가 뭐였어요?
전류와 권수, 암페어 턴이었고요. 자속의 단위가 뭐였어요? 웨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저항의 단위는요, 암페어 턴스 퍼 웨버라고 할 수 있고, 요거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는 좀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자속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대요. 그럼 식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난 자속만 알고 싶으니까 자기 저항을 양변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없어지고 결국에 R분의 NI가 되더라. 그쵸? 자속은 우리가 웨버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그렇죠. 오메 법칙이다. 자기 회로에서 오메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가 어떤 대응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에서도 푼 문제 중에서 자계와 전계의 대응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계와 전계, 그리고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의 대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회로와 회로의 비교를 했다? 그럼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볼게요. 자기 회로에서 자속을 발생시키는 힘, 그게 뭐였어요? 기자력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전류를 발생시키는 힘, 그걸 뭐라 그랬어요? 기전력이라고 했었고, 우린 이걸 기호로 E라고 썼었어요. 기자력은 방금 뭐라고 썼었어요? F라고 썼었죠. 자, 이번에는 자속을 못 통과하게, 잘 못 통과하게 막는 정도를 우리는 자기저항, 이렇게요. 똑같았죠, 기호는? R,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전기도 마찬가지죠. 전류를 못 흐르게 막는 정도, 전기저항, R,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근데요, 우리가 이 각각의 저항을 정의를 식으로 해보면은요, 자, 자기 저항은요, 저항은 똑같습니다. 결국엔 요 철심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자속은 통과하기가 너무 편하죠. 근데 그 철심의 길이가 길수록, 오랫동안 철심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크다고 표현을 한다고요. 근데요, 자기 저항에서는요, 우리가 투자율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투자율이랑 자속 투과 정도, 자속 투과 정도가 크면 클수록 자기 저항은요, 작은 거죠.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위 기억하세요. 암페어 턴스 퍼 웨버였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저항의 정의를 나타낸 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전기 저항은 뭐였어요? 전기 저항도 역시나 도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기 저항은 작아지고 도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기 저항은 커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은 이 도체의 고유 저항이요.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저항값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 저항의 자체 정의식을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자,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투자율은 누구와 누구의 곱과 같다 그랬어요. 그쵸? 공기 중의 투자율과 비투자율의 곱과 같으므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네, 이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세 번째 개념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속이에요. 자속이 뭐예요? 회로를 도는 녀석. 자, 전류는요, 회로를 도는 녀석. 그쵸? 그래서 이게 왠지 자속이면 전속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는 전계와 자계를 비교했을 때 맞는 개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를 비교하기 때문에 자속이다? 그럼 무조건 뭐여야 돼요? 전류여야 돼요. 별표 치겠습니다. 오답 여기서 많거든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자속 투과 정도를 우리는 투자율로서 표현을 했고요. 전기가 잘 통하는 정도를 우리가 맞아요. 물론 컨덕턴스라는 개념으로 봤지만 도전율이라는 개념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전율이란 이 자기가 물질이 갖고 태어나는 고유 저항의 반대 개념.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갖고 태어나는 전류를 잘 통하는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속이 잘 투과하는 정도는 투자율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전류가 잘 통하는, 흐르는 정도는 도전율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도 오답이 있죠. 투자율 하면 반드시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유전율이요. 이게 나올 것 같은데 회로와 회로 비교해서는 절대 유전율이 아니라는 거. 이 두 개 오답으로 나올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로, 여기 자로가 의미하는 건요, 길로자예요. 그래서 자속이 다니는 길이란 뜻이야. 그냥 자기 회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심의 단면적이 S, 길이가 L, 비투자율, 공기투자율 줬을 때 자기 저항은, 자, 정리합시다. 자기 저항이란 항상 면적의 반비례, 길이에 비례하는데, 특히나 저렇게 자기 저항일 경우는 투자율에 반비례 하더라라고 했죠. 투자율은 공기 중에 투자율과 비투자율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면적을 여기서는 A가 아니고 S로 줬기 때문에 이 A를 S로 바꿔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더라. 자, 2번 문제.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의 요소를 서로 대칭되게 나타내지 않은 것. 자, 투자율이란 자속 투과 정도, 도전율이란 전류 투과 정도를 말하니까 맞습니다. 자, 자속이 자기 회로를 도는 녀석이라면 전기 회로를 도는 녀석은 전개가 아니고 뭐예요? 전류죠. 3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자기 저항이 있다면 전기 저항이 있지요. 자속을 발생시키는 힘, 전류를 발생시키는 힘, 다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자력이라는 개념을 배울 건데요. 전자력이란 평등 자기장 내에 놓인 도체의 전류를 흘릴 때 발생하는 힘이에요. 평등 자기장은 뭔데요? 평등 자기장이란요, 우리가 그냥 연구 자석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N극을 두고요, 여기다 S극을 둘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수히 많은 자기력선이 이 내부를 통과하고 있겠죠. 근데 이 내부에서 통과하는 이 자기력선은요, 어디서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좀 더 밀도가 높고 낮고가 아니고 어디서나 다 똑같은 양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평등 자기장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속이 다 똑같은 곳인데 여기에다가 도체를 이런 식으로 놨어요. 놓고 나서 이 도체에다가 전류를 흘려줄 거예요. 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자, 전류가 지금 우리 책에서는 앞으로 나오는 전류거든요. 그럼 뭐가 생겨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전류가 자기장이, 정정할게요.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연구자석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자속이 있고, 이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서 생기는 회전 자기장이 있고, 이 두 개가 둘 다 어디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평등 자기장에서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합쳐지거나 상쇄되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힘이 만들어지는데 그 힘이 바로 전자력입니다. 그래서 이 도체가 움직여요. 이 도체가 여기서는 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전자력 때문에요. 선생님, 그러면 저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정확하게 저 전자력의 힘은 어디로 작용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왼손 세 손가락. 자, 이 세 손가락은요, 엄지와 검지가 직각이고요. 검지와 중지가 직각이고, 엄지와 중지도 직각입니다. 자, 이 과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가 가리키는 게 바로 전자력의 방향, 힘의 방향이 되고요. 자, 힘은 우리가 기호 F로 썼었어요. 자, 검지가 의미하는 게 바로 평등 자기장에서 자기장의 방향 혹은 자속 밀도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면 우리가 평등 자기장, 그런 면적에서의 자속량이 어떻게 되냐, 밀도를 보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주자속 밀도라는 표현도 씁니다. 어쨌든 자기장이라는 거. 자, 세 번째 손가락이 바로 도체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말합니다. 자, 자속 밀도를요, 우리가 B라고 썼었어요. 기호로. 전류는 I로 쓰죠. FBI.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저 미드 보면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엄지, 검지, 중지, FBI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힘의 방향이 정말로 위로 가는 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검지가 뭐였어요? 자속 방향이죠. 우리 항상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을 향한다 했었잖아요. 그쵸? 이 방향이에요. 자, 전류는 지금 어떤 방향이야?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이 방향이죠. 세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폈을 때 여기가 자기장, 전류가 앞으로 튀어나온다면 힘의 방향은 어디예요? 지금처럼 위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 힘,
이 전자력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선풍기, 모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터, 다시 말해 전동기의 회전을 일으키는 힘, 회전이 되는 원리가 되는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의 원리가 되는 힘이다?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힘이다. 그리고 이 전자력의 방향은 어떻게 알 수 있다?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자력의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럼 제가 또 질문 드리겠죠? 그럼 이 전자력의 세기는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자, 계산하는 방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력, 평등 자기장에서 발생하는 전자력은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크면 클수록 그 도체에서 나오는 자기장도 세지겠죠. 상호작용하는 값이 클 거 아니에요. 전류가 클수록. 자, 요거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평등 자기장 내 자속 밀도를 말한다 그랬죠? 이 밀도가 세면 셀수록 당연히 상호작용하는 값도 커지게 되니까 커지게 되고요. 자, 도체의 길이요. 도체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나오는 자기장도 많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키워주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만 더요. 사인 세타다.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건요. 이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세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그쵸? 이렇게 했더니 전자력의 방향이 딱 들어맞죠. 이거예요. 생겨나는 힘은 항상 자기장의 직각으로 나오는 전류에서 생기더라 예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게 사인 세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플레밍의 이 세 손가락 법칙을 수학식으로 나타내면 사인 세타로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평등 자장 내에 도체를 넣고 도체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뭐가 나온다? 전자력이 나온다. 전자력의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알 수 있다. 엄지는 힘, 검지는 자기장, 자속 밀도, 중지는요 전류의 방향이다. 자, 그때 전자력의 세기는 어떻게 되더라? 다 비례해요. 전류가 클수록, 자속의 밀도가 클수록, 도체 길이가 길수록,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붙여주세요. 사인 세타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힘이니까 단위는 뉴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는 평등 자기장 내에 도체를 놨잖아요. 이번에는 도체 두 개를 평행하게, 나란하게 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나란하게 두고요. 각각의 도체의 전류 방향을 같게 혹은 전류의 방향을 서로 반대로 이렇게 흘려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줬더니 얘네 둘 사이에도 뭔가 힘이 작용하더래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류의 방향이 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밀어주는, 밖에서 밀어주는, 그러니까 지들끼리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흡인력이 생깁니다. 무슨 역이요? 흡인력이요. 근데 전류의 방향이 지금 뭐예요? 반대죠. 반대일 때는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깁니다. 도체 안쪽에서 밀어내는, 그러니까 반발력이 생기더라.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릴 건데요.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함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오른쪽 도체에 위로 들어가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일로 들어가고 여기로 나오는 원둘레를 그리는 이런 자기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요. 이 왼쪽 도체예요. 왼쪽 도체에는 역시나 위로 올라가는 전류죠. 그럼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일로 들어가고 이렇게 회전해서 여기로 도트죠. 아웃이에요. 도트의 의미는 아웃입니다. 나오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도체와 도체 사이 안쪽에서는요. 지금 자속이 서로 어떤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전류의 크기가 같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하면 자기장의 세기도 같을 거니까 정확하게 뭐가 돼요? 여기서 자기장이 서로 상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속은 어떤 식으로 흐르느냐? 들어가서 나오는 약간 이런 땅콩 모양의 자속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두 도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두 도체 간에 발생하는 힘은요, 밖에서
여기서 자속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아웃. 자, 여기서는요, 자속이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 자기장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전류는 둘 다 무슨 방향? 윗방향. 자, 그럼 이제 무슨 차례? 플레밍의 왼손 법칙 차례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해볼까요? FBI였어. 그쵸? 지금 B가 나와. 전류는 위로 가. 그러니까 힘은 어디로 가요? 그쵸? 힘은 이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나오는 거죠. 자, 얘도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FBI입니다. 자, B가 어디로 들어가? 들어가. 전류는 위로 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지손가락? 이쪽으로. 여기서도 밀어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도체 어떻게 돼요? 붙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흡인력이라고 하더라. 자, 중요합니다.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으면 무슨 역이다? 흡인력이다. 자, 이번에는 반대일 때도 봐볼게요. 자, 반대일 때를 봤더니요. 전류가 여기서 밑에 방향으로 흐르면 앙페르의 오름나사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생겨? 일로 들어가고 여기로 나오는.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위로 가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상쇄가 되지 않죠. 그쵸? 되려 강해지죠. 그래서 이 둘 도체 사이에 여기에서 힘이 발생하더래요. 자, 봤더니 전류는 위로 가고요. 여기서 자기장은 들어가죠. 전류는 밑으로 가고요. 자기장은 들어가죠. 자, 다시 한번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요. 자, 자속이 들어가요. 그쵸? FBI니까 들어가요. I는 위로 가요. 그러면 힘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밀어버리죠. 바깥쪽으로. 얘는요. 얘는 FBI죠. B가 들어가요. I는 내려가요. 그러니까 F는 마찬가지. 여기서도 밖으로 밀어내는 힘. 다시 말해서 무슨 힘이 발생하더라? 반발력이 발생하더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란한 두 도체라는 가정이 딱 뜨면, 평행한 두 도체, 나란한 두 도체라는 말이 뜨면 전류의 방향이 같은지 반대인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 힘의 크기를 계산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F고요. 이 F는 두 도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이니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은 세지는 거죠. 그래서 두 도체 간격에는 반비례하고요. 자, 도체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어요. 각각의 도체에 흐르는 전류만큼 그 힘은 생기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이거는 뭐 맥락 없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죠. 투자율에 의해서 계산하면 나오는 건데 그냥 이거 외워주세요.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단위는요. 힘이니까 뉴턴인데 여기 밑에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게 있어서 뉴턴 미터. 이걸 어떻게 써요? 1미터당 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두 도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의 크기는 도체의 간격에는 반비례하고 도체가 2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2 각각의 도체에 흐르는 전류를 곱하고 10의 마이너스 7승을 반드시 곱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전자력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점점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인데 이 이름만 갖고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요. 전자라는 건 마이너스잖아요. 유도라는 걸 없던 걸 끌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없던 전자를 유도하는 법칙. 이거 크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원래는 전기가 없었는데 전기를 유도한 법칙이 돼요. 정말 이거는 대단한 법칙입니다. 얘가 없었잖아요. 우리 발전기도 없고요. 변압기도 없고요. 다 없어요. 그래서 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기나 변압기 같은 애들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자, 패러데이라는 사람이요. 원통형의 코일에다가요. 자석을 N극이라고 전 그냥 가정해 볼게요. 넣었다 뺐다 해봤대요. 그리고 이 코일에는 뭘 연결시켜 봤냐면 검유계라는 걸 연결을 시켰는데 검유계가 뭔가 전원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려주는 그런 계측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계측해주는 그 침이 있겠죠? 그럼 얘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그 크기와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집어넣었대요. 집어넣는 순간 여기서 얼마만큼의 크기가 측정이 되더래요. 반대로 얘 좀 놔두니까 다시 0으로 돌아가더래요.
그리고 얘를 빼는 순간 갑자기 얘가 반대 방향으로 어떤 크기를 딱 측정을 해내더래요. 이상한 거죠. 내가 하는 거라고는 굳이 그저 나는 막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을 뿐인데 뭐가 나온 거예요?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리였냐? 자, 우리 책을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통형의 코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자석의 끝부분에서 가장 자극이 세다는 거 아세요? 여기서 무수히 많은 자기력선이 나올 건데요. 이 자석을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은요, 코일 내부에 이 자기력선이 훅 하고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코일은요, 원래 내부가 뭐였어요? 0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자기력선이 훅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기력선을 없애려고 어떤 힘을 만들어내게 돼요. 왜? 이 원통 코일의 내부를 0으로 만들고자 하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히 계속 많아질 수도 작아질 수 없고요. 어떤 게 크게 변화가 되면 그 변화를 없애려는 방향으로 어떤 상대적인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력선이 몽땅 들어가니까 여기서요. 코일에서 이 자기력선 없애 하는 방향으로 힘을 발생해내는데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기전력이었던 거예요. 기전력이 뭐였어요? 전류를 발생시키는 힘. 근데 얘는 유도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 이름을 유도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가 들어갔을 때 생겼잖아. 나왔을 때 생겼죠. 들어가고 그대로 냅두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자, 식으로는 요렇게 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아주 짧은 시간, 아주 적은 자속량. 이게 되는데 이걸 합치면 뭐가 되냐면 찰나의 자속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자속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0이었던 게 들어갔으니까. 그쵸? 요겁니다. 아주 작은, 그러니까 찰나의 자속의 변화량만큼 뭐가 생기더라? 기전력이 생기더라. 근데 이 코일이 많이 감기면 감길수록 이 자기력선을 없애려는 힘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곱하기 N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힘은 자기력선을 없애려는 반대 방향, 그걸 우리는 마이너스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유도 기전력이 발생할 건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찰나의 자속량. 다시 말하면 시간당 자속의 변화량만큼 생기더라. 그러면서 코일의 권수가 많이 감기면 감길수록 기전력이 커지더라. 그 기전력은 자속의 방향과는 반대로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막대 자석을 빼잖아요. 빼면 여기서 0을 만들어 놨잖아요. 들어와서. 근데 갑자기 나가버리면 비어버리죠. 그럼 또다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힘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원래 자기력선이 들어왔던 그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앞장을 봐주시면은요. 여기 정리가 돼 있어요. 보태기 보실게요.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 법칙이 합쳐진 거예요. 그럼 패러데이 법칙은 뭐냐? 자속의 변화량이요. 그 크기, 그 얼만큼 변화했는지 정도만큼 기전력이 유도된다라고 하면 그건 패러데이 법칙을 말하는 거고요. 자속을 없애려고 하거나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유도된다? 이거는 렌츠 법칙이 되는 겁니다. 이 둘도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꽤 많은 개념들을 배웠어요. 자기회로, 그리고 자기회로의 오매 법칙,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의 대응, 거기에 전자력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평등 자장에서의 전자력과 나란한 두 도체에서의 전자력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 유도 법칙까지 배웠습니다. 이거는요, 각각 어떤 내용이구나 하고 좀 이해가 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따로따로 정리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